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서울에 있는 모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바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년 조금 넘게 만난 남자와 결혼 진행 중 파혼했어요. 파혼한 게 무슨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하마터면 사기 결혼 당해서 인생 망칠 뻔했으니 저는 동네방네 떠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혹여 저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세상엔 참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제가 겪었던 황당하고 거지 같았던 파혼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그 인간은 한 기타 교습소에서 만났어요. 제가 입사하고 근 4, 5년은 정말 회사랑 집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친구들은 하나 둘 시집을 가기 시작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현타가 오더군요. 그래서 친절한 친구의 권유로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고 그러다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싶었던 대학 시절이 떠올라 주저없이 회사와 제일 가까운 기타 교습소를 찾았죠. 이왕이면 저와 같은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곳이면 더 없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마침 그리 어렵지 않게 회사와 저희 집의 딱 중간에 한 교습소를 알게 되었는데요. 위치도 좋고 반 이름 자체가 직장인 취미반이라 저는 어떤 망설일 것도 없이 방문해서 상담하고 바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교습소의 회원이 되었고 첫날은 수업 참관만 하기로 했는데요. 그곳에서 그 인간을 처음 보게 되었죠. 다들 고만고만한 실력이었는데 그 사람만 유독 눈에 띄게 기타를 아주 잘 쳤거든요. 그러니 저절로 눈이 갔고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다고 그 사람은 그 반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그런 남자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맹세코 그 남자한테 관심은 없었어요. 저는 기타를 배우러 왔을 뿐 기타 외에는 안중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완전 초보였고 그렇다 보니 선생님과 친분이 많았던 그 인간에게 1대1로 배우게 되는 날이 많았는데요. 관심이라는 건 없다가도 생기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은 참 친절했고 남을 가르치는데도 소질이 많았는데 선생님을 통해 그 사람이 저와 비슷한 또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둘은 가까워졌고 기타가 늘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서 기타가 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호감이 있는 만큼 따로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곤 했는데 그닥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던 제가 보기에도 그 남자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더군요. 딱 하나만 빼고요. 야, 그럼 그 남자 엄마랑 단둘이 사는 거야? 그럼 안 돼. 홀시어머니 자리가 얼마나 피곤한데 그냥 시작도 하지 마.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무슨 시어머니 자리를 따지냐? 그냥 들어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마음고생이 많았더라고. 야, 원래 집마다 사연 없는 집은 없는 거야. 저거 말하는 거 보니까 벌써 그 남자한테 빠졌네. 원래 너 같은 애가 제일 위험해. 내가? 왜? 왜긴 연애를 너무 안 해서 연애 세포가 고장이 나서 그렇지. 너 연애 안 한 지 4년 넘었지? 너 지금 회사 들어가서 일만 하다가 네 전남친한테 차이고 그 뒤로 아무도 못 만났잖아. 원래 연애 오래 쉰 사람들이 이거저거 못 따져서 크게 당해. 야, 너는 친구라는 게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그리고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나 말고도 기타 교습소에 좋아하는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 학력 좋지, 직업 좋지, 사람 생긴 것도 괜찮고 기타도 잘 치고. 아이고 그래? 그래서 막 경쟁해서 그 남자를 차지하고 싶어? 최우경이 또 승부욕 하나는 끝내주지. 아씨,
아니라니까. 저는 친구의 말에 발끈했지만 친구의 말을 아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 남자는 분명 탐이 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고 저 말고도 호감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그 남자가 욕심이 났고 거기에 저한테는 그 남자도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확신도 있었으니 제가 그 남자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죠. 그리하여 저는 적극적으로 그 남자한테 제 마음을 고백해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게 이 거지 같은 일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저도 운명적인 제 짝을 찾았다는 기쁨밖에는 없었는데요. 늘 똑같던 하루가 새삼 다르게 느껴졌어요. 회사 일에 찌들어 있던 저였는데 일하면서도 저도 신기할 정도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은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줬고 저희 둘은 참 열심히도 사랑하고 또 사랑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결혼 생각도 있죠. 그 남자는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앞서 언급했듯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다지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남자친구의 집의 사연에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남자친구와 어머니한테는 상처가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후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가리지 않고 외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다 못한 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위해서 10억이라는 재산 분할을 해주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렇게라도 이혼을 바라셨는지 정말로 어머니가 원하는 10억을 주시고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전과는 다르게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사신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다 하고 연애도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였나? 그때부터 얼굴이 막 피더라. 그래서 난 지금 엄마 모습이 좋아. 아, 그래도 어머니 진짜 멋지시다. 그래. 그런 남자한테 목을 매는 건 미련한 짓이야. 어머니 진짜 잘하셨다. 그지? 그래도 그때는 이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도 우리 엄마 멋지다고 생각해. 그리고 유경이 너랑 많이 닮았어. 그래서 내가 유경이한테 끌렸나 봐. 정말? 분명 우리 엄마랑 만나면 둘이 엄청 잘 맞을 거야. 아, 그리고 이런 말 자기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진짜 알짜 부자거든. 엄마 친구분이 투자 전문가신데 이래저래 들은 정보로 투자해서 많이 버셨어. 지금 아마 통장에 못해도 20-30억은 있을걸. 물론 돈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엄마랑 잘 지내면 유경이 너한테도 콩고물 많이 떨어질 거야. 내 여자친구라고 하면 엄청 잘해주거든. 뭐야, 그렇게 소개한 여자가 나 말고도 많았던 거야? 아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주 말했거든. 여자친구 데려만 오면 엄마가 엄청 물심양면으로 잘해줄 거라고 했어. 그리고 맹세코 우리 엄마한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여자는 유경이 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지 않을래? 저는 남자친구였던 그놈의 말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때는 아직 남자친구를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그 말이 무슨 프로포즈처럼 느껴져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죠. 그렇게 도착한 남자친구의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평범한 주택이었는데 식구가 될 뿐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의 첫인상은 남자친구 말대로 정말 좋았는데요. 어서 와요. 세상에나 내가 드디어 우리 아들 여자친구 얼굴을 다 보네. 나는 얘가 하도 집에 여자를 안 데려오길래 인기 엄청 없는 줄 알았다니까. 엄마, 무슨 그런 말을 내 여자친구한테 해. 아들 자랑을 해야지. 자랑?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난 오히려 우리 아들 만나줘서 너무 고마운데. 유경 씨라고 했나?
정말 고마워요. 유경씨가 내 은인이야. 얘 좀 빨리 내 집에서 데리고 나가줘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희철씨, 여자들한테 인기 많아요. 제가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차지하느라 애 좀 먹었는걸요. 이런 잘난 아들 낳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 뭐야, 나 감동받았잖아. 세상에나. 정희철, 너 다시 봤다. 어디서 이런 아가씨를 다 만났어? 어서 와요. 아니지, 나 지금부터 말 놓는다. 새우 좋아해? 대하가 요즘 제철이라고 해서 내가 왕창 사왔거든. 저 새우 엄청 좋아해요. 어머, 그래? 우리 진짜 잘 맞는다. 그래, 그럼 오늘 아주 배 터지게 먹어보자고. 정희철, 너는 가서 소주 사와. 엄마, 무슨 소주를 사오라고 해? 왜? 새우에는 소주가 딱인데. 아, 유경이 너 소주 못 마시니? 아니요, 없어서 못 마시죠. 저 소맥도 진짜 잘 말아요. 그래, 너 진짜 마음에 든다. 아들 들었니? 소주랑 맥주랑 양껏 사와라. 저는 그날 남자친구 어머니와 술잔을 기울이며 둘도 없는 베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종종 남자친구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밖에서 남자친구 빼고 어머니와 둘만 만나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고부 갈등, 뭐 그런 건 모르고 살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바라게 됐는데요. 그때 이미 제 나이가 32살이었고 남자친구는 34살로 결혼에 관심이 많을 때였어요. 그렇게 연애 2년을 채워갈 무렵 저희 집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하며 날을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날을 잡았어요. 그리고 상견례 전 이젠 예비 시어머니가 된 어머님이 저와 남자친구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곳에 가서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곳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테라스에 정원이 있는 최고층 아파트였거든요. 어때? 내가 니들 신혼집으로 생각하고 있는 매물인데 뷰도 좋고 평수도 넓어서 괜찮을 것 같거든. 근데 아무래도 당사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니들한테 물어보고 계약하려고. 어머니, 이걸 저희한테 신혼집으로 주시려고요? 너무 좋지만 부담되실 것 같은데. 부담? 어머머, 얘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니?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해줄 수 있는 수준이야. 저기 강남은 20억이다 30억이다 부르는 게 값인데 그 정도는 못 해줘도 여기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엄마, 이거 진짜 사줄 거야? 나 완전 좋아. 엄마 최고. 흐이그, 그래.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유경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시작이 남들이랑 달라야 사는 것도 달라지는 거야. 내가 이 정도 힘을 썼으니 나머지는 우리 며느님이 여기 수준에 맞춰서 채워줄 수 있지? 우리 유경이는 안목도 좋고 센스도 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꾸며질지 엄청 기대된다. 아, 네.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좋기도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듣기로 그 아파트 거래가가 10억이 훌쩍 넘었는데 시어머니 말처럼 그곳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으로 집에 여유가 없지는 않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재력에 비하면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집을 좀 저렴한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아파트가 좋아 보이긴 했죠. 예비 신랑도 이미 그 집의 마음을 모두 뺏긴 상태라 다른 매물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자본을 털고 부족한 건 저희 부모님께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장녀라 저희 부모님도 저희 집 개혼인 만큼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며 최대한 맞춰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기 위해 상견례를 진행했고 제가 늘 봐오던 대로 예비 시어머니는 유쾌하게 상견례 자리를 리드하셨는데 그날은 날이 날이니만큼 예민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특히 돈 얘기가 그랬죠. 참, 이렇게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하고 헤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애들 결혼 얘기를 하려면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청렴하신 공무원 사돈 앞에서 제가 돈 얘기를 꺼내는 게 좀 민망한데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따님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세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애들 신혼집으로 사주려고 해요. 네, 저희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긴 한데 시작부터 그런 큰 도움을 받는 게 과연 괜찮을까 싶긴 해요. 사부인께도 너무 부담이 되실 것 같고. 아닙니다. 부담은요. 오히려 제가 돈 있는 거 주변에서 다 아는데 그 정도도 안 해주면 싼순이라고 욕먹죠. 그래도 저만 생각할 수 없어서 처음엔 애들도 그렇고 사돈께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집값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계속 오르는 게 오죽하면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애들도 집을 사야 할 테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에 그냥 그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이면 그 아파트도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럼 시세 차익도 생기니까 앞으로 애들이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이만큼 하니 사돈께서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 솔직한 마음인데 가능하실까요? 글쎄요. 워낙 비교도 되지 않는 큰 도움을 주셔서 그리고 사부인의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저희 엄마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자리에 나오신 듯 최대한 덤덤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예물과 혼수 리스트라며 빽빽한 A4 용지를 꺼내셨고 저희 부모님의 표정은 한순간에 굳어버리셨는데요. 제가 생각을 좀 해보긴 했거든요. 제가 10억 넘는 집을 해주는데 절반 정도는 상대 집안에서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럼 5억 이상은 유경이가 들고 와야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그건 부담이 많이 되시겠죠. 그렇다고 애들 결혼하는데 집안 기둥뿌리를 뽑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현금은 3억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 집안에 드리는 가구랑 가전, 그 밖의 오브제는 최대한 좋은 걸로 드렸으면 합니다. 그 리스트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알아봤어요. 유경아, 혼수 준비할 때 나한테 최종 컨펌 받아야 한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웃이야. 정 모르겠으면 그냥 거기에 적힌 걸로 해라. 네? 현금을 3억이나요? 어머니, 그건 좀 저희가 많이 부담스러운데. 뭐? 5억에서 3억으로 큰맘 먹고 줄였는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어머나 세상에, 난 2억이나 포기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런 건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정도 여유는 없네요. 유경이 동생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시집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1억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어서요. 1억이요? 제가 10억을 하는데 1억은 좀 일 어쩌나. 다 된 결혼을 엎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9억이나 혼자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사부인, 그러지 마시고 아쉽지만 집을 좀 저희 수준에 맞춰서 다시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애들이 살 집이니 애들한테 알아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어머나, 근데 이를 어쩌죠? 제가 이미 계약금을 한 상태라 계약금만 2억 넘게 들어갔는데 저더러 그 돈을 그냥 다 날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순간 상견례 자리는 처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심각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양가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됐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최대한 맞춰보라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한숨만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10억이 넘는 집을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긴 했지만 딸 시집 보내는데 현금 3억을 내놓을 수 있는 집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냥 죄송한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이런 제 마음을 전했어요. 자기야, 나도 그 아파트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우리 현금 3억은 우리 쪽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야. 그렇다고 내가 시집가는데 대출받아서 어머님한테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 이를 어쩌면 좋지? 내가 가진 거 다 끌어와도 부모님 돈 합쳐서 2억 조금 넘을 것 같고 어머님이 혼수도 또 엄청 깐깐하게 보실 것 같은데
이 돈으로는 택도 없어. 그래? 자기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야? 나야 자기한테 절대로 부담 주고 싶지 않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알았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최대한 이해해달라고 잘 말해볼게. 정 안 되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씩 엄마한테 드린다고 하지 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해결할게. 자기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뭘? 어차피 자기 일이 내일이고 내일이 자기 일인데 나만 믿어. 우리 엄마가 또 아들한테는 이해심이 태평양 같거든. 아마 알겠다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기는 너무 마음 쓰지 마. 알겠지? 벌써 얼굴이 상했네. 나 진짜 속상하다.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애써 미소 지었어요. 솔직히 그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게 저는 내심 미안했거든요. 제 일이 아닐 때는 이런 비슷한 얘기 들으면 그런 결혼을 뭐하러 하냐며 한심하다는 듯 말했는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보니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호언장담했던 남자친구는 잔뜩 기가 죽어서는 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며 펄펄 뛰셨다고 했고 자기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어머님을 만나 단판을 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세상 이런 시어머니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정말로 그 집 며느리가 되려고 하니 어머님 뵙는 게 두렵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랑 꼭 결혼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으니 충분히 사정 이야기하고 부탁을 드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이게 참 은근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더군요. 아휴, 나는 니네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이시라고 해서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요즘 세상에 3억도 없는 집이 어디 있니? 근데 집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너네는 1억밖에는 없다는 거지? 네, 죄송해요. 죄송하긴 네가 무슨 죄가 있니? 돈이 원수지. 알았다. 뭐 내가 도둑질이라도 해오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 대신 아내 드리는 혼수는 꼭 내 맘에 들게 해야 한다. 설마 그것까지 나한테 양보하라는 건 아니지? 네, 최대한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도록 준비할게요. 그래, 어차피 그것들 전부 니들이 쓰는 거지 않니? 나는 뭐든 처음부터 좋은 걸로 사서 오래 쓰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굳이 현금 3억을 바랬던 건 솔직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생각해서 그런 거다. 내가 10억 넘는 집을 해주는데 네가 꼴랑 1억 들고 와봐라. 너 앞으로 내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거야. 난 유경이 네가 씩씩하고 당당해서 좋은데 그깟 돈이 뭐라고 네 기가 팍 죽어서 내 말에 깨갱하고 있니? 그리고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 우리 친척들이 좀 그래. 따질 거 다 따지고 비교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지금도 내가 니들한테 10억 넘는 아파트 해준다고 하니까 아주 자기들이 며느리 보는 것처럼 눈에 불을 켜는데 네가 걱정이 돼서 말이지. 너 행여 1억 해왔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냥 내가 네 집에서 현금 5억 해왔다고 말할 거니까. 네? 그래도 그건 어차피 뭐 자기네들이 내가 얼마 받았는지 확인할 것도 아니잖아. 그래야 듣기 싫은 말이 안 돌아. 네가 이해해. 어차피 너도 이제 내 식구 될 건데 알 건 알아야지. 그리고 이건 정말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난 너 절대 시집살이 시킬 마음 없다. 근데 사람이 오해하려고 들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렇게 보이는 법인데 이렇게 한쪽이 너무 기우는 결혼을 하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을 때 다 시집살이처럼 느껴질 수 있어. 난 그건 정말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전처럼 너 할 말 다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이야. 괜히 돈도 못 해와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지 말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어머니, 그런데 말씀이 좀 이상한데 혹시 지금 화나셨어요? 응? 화났냐고? 아니. 근데 왜 말씀을 돈도 못 해와서 찍소리도 못한다고. 아, 그냥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고. 이 봐봐. 벌써 우리 소통에 문제가 생겼잖아. 나는 이럴까봐 걱정해서 그런 거야. 넌 내 마음을 모르니? 내가 널 얼마나 이뻐하는데.
그냥 너희 부모님이 능력도 있으니까 2억 정도는 대출 받으셔서 3억 맞춰주시면 이럴 것도 없을 것 같고 아쉬워서 그런다. 아, 그렇다고 내가 꼭 대출을 받으시라는 건 아니다. 난 어차피 그 돈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라 괜찮아.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계속 그렇게 돌려가며 이상하게 하셨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계속 저를 압박하셨고 또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서 그때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는데요. 계속 이런 식이라면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고 해도 제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때 되면 제가 돈을 1억밖에 못 해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게 뻔히 그려졌는데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결심을 했어요. 파혼을 하기로요. 그래서 질질 끌 것도 없이 남자친구한테 결혼은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리가 났어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붙잡는데 그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서로 안 좋은 얼굴 보고 끝내느니 이게 나을 것 같았고 그날 이후 제 핸드폰에 남자친구의 번호가 불이 나게 울렸지만 울리는 전화를 애써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영문을 모르던 저희 부모님은 당황하셔서는 저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셨어요. 아무래도 그 조건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쪽 어머니는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계속 바라시는 것 같아서 그냥 희철 씨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뭐? 넌 그런 결정을 했으면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그게 나도 마음 추스릴 시간이 필요해서 미안해. 아빠 미안. 너 말은 그렇게 해도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 에휴, 있는 집에 딸 자식 시집 보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너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냥 결혼해라. 아빠가 대출을 받든 시골에 있는 선산을 팔든 그 돈 마련해 볼 테니까 너는 너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해. 여보, 선산을 팔면 어떡해. 그래 아빠, 나는 그렇게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유정이는 또 어떻게 하려고. 유정이도 결혼 얘기 나오고 있잖아.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파혼이 맞아. 결혼은 현실이잖아. 유경아, 그래도. 엄마, 나 괜찮아. 지금은 좀 아프긴 한데 금방 괜찮아질 거야. 엄마 큰딸 씩씩한 거 몰라? 저는 애써 저희 부모님 앞에서 괜찮은 척 했어요. 하지만 머리로는 쉬운데 마음 돌리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미 제 속은 속이 아니었죠. 특히 남자친구가 매달리는데 그걸 외면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얼굴 한번 보자고 문자를 보내셨고 남자친구 빼고 둘만 보자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때는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마무리는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 그 자리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1대1로 뵙게 된 남자친구 어머니는 여전히 인자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는데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시더니 저한테 모든 걸 맞춰줄 테니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네가 우리 아들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농담하는 줄 알았다. 아니, 내가 다 괜찮다고 했는데 왜 그랬어? 자존심 때문에 그랬니? 아니,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저 결혼하자고 저희 부모님한테 부담드리는 것도 싫고 그래서. 장녀라 그런가 속이 아주 깊네.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끔찍해. 부모님이 잘 키우셨다. 그런데 나는 좀 서운하다. 내가 그렇게 너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을 다 했는데 내 마음은 몰라주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난 이제부터 일절 결혼에 있어서 터치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네? 그게 무슨. 말 그대로야. 니네가 1억을 주면 1억만 받을 거고 5천을 주면 5천만 받겠다고. 그리고 이제 내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어차피 네가 쓸 집이고 살림 아니니? 어때? 이러면 부담 가진 거 해결이지?
어머니, 그래도 뭐, 내가 이 이상 더 맞춰줄 게 있니? 나는 이미 널 내 며느리라고 생각해. 근데 이렇게 엎어버리면 나는 어쩌니? 난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너도 들어서 알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제일 싫어. 너 그러니까 나 배신하지 마라. 우리 집에 시집 올 거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솔직히 의외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가 경솔하게 오해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돌리니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된 남자친구가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간 저보다도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부터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한테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다시 결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저희 집에 말씀을 드리니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좋아하면 당연히 결혼하는 게 맞다며 저 모르게 어디서 구하셨는지 현금 3억을 마련해 저한테 건네주시는 거 있죠. 제가 이 큰 돈을 어디서 났냐고 아무리 물어도 저희 부모님은 알 거 없다며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눈물부터 덜컥 났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딸 같아서요. 엄마, 미안해. 마음 같아서는 이 돈 진짜 안 받고 싶은데. 받아. 기껏 만들었는데 네가 안 받으면 이 돈 만들어 온 네 아빠는 뭐가 되니? 그리고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면 가서 잘 살아. 네가 잘 살면 그게 보답이고 기쁨이야. 엄마는 그래. 돈도 돈이지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인데 그 남자를 어떻게 했니? 그리고 솔직히 사부인도 너 많이 예뻐하는 것 같고, 시집살이 했던 엄마 입장에서는 이깟돈 해주는 건 고민할 것도 아니야. 네가 가서 사랑받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리고 이왕 결혼하는 거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속 편한 거라고 엄마 주변에서 그러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도 그 뭐니?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플렉스 했다. 그러니까 우리 딸 기죽지 말고 가서 잘 살아. 알겠지? 저는 엄마의 말에 너무 죄송했지만 감사했어요. 제가 이기적이라는 건 잘 아는데 막상 3억을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꽉 막혔던 속이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남자친구와 이 은혜를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중단했던 결혼 준비에 다시금 열을 올렸어요. 그리고 한참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쁠 즈음에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급하다며 연락이 왔죠. 저기 유경아, 오해는 하지 말고 너 혹시 돈 좀 입금할 수 있니? 내가 날짜를 착각해서 네 그 신혼집 아파트 중도금 넣는 날인 걸 깜빡했다. 원래는 3억을 넣어야 하는데 일단 급한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입금해. 계좌번호는 내가 조금 전에 너한테 문자로 보냈어. 그러면 내가 너 입금하는 대로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내일이라도 나머지 해결하겠다고 말할 테니까 부탁 좀 할게.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라운딩을 뛰러 지방에 왔거든. 근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내가 은행에 가지 않으면 입금을 못해서. 이래서 늙어도 배워야 하는 건데. 아무튼 부탁 좀 해도 되겠지? 근데 얼마 정도 넣을 수 있니? 나도 대충 금액을 알아야 이 사람들이랑 통화를 하니까. 아, 그럼 제가 3억 입금할게요. 뭐? 3억? 네, 저희 집에서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3억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회 봐서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중도금이 3억에 필요하신 거면 제가 다 입금할게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때가. 역시 공무원이라고 다르긴 다르시네. 그래, 알았다. 네가 내 대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내가 이렇게 돈 때문에 누구한테 감사할 일이 잘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진짜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럼 친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고요. 조심히 올라오세요. 그래,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친구들한테 너랑 사돈자랑을 목이 터지게 해야겠다. 그래, 수고 좀 해라.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문자에 찍힌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려고 제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때 또 다급하게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그것도 제 핸드폰이 아닌 제 회사 직통전화가 울렸죠. 네, 최유경입니다. 엄마야, 너는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니? 엄마가 왜 회사로 전화를 했어? 왜, 무슨 일 있어? 예, 큰일이야. 너 혹시 엄마가 준 3억 네 시어머니한테 드렸니? 어? 아니, 근데 지금 전화가 와서 아파트 중도금으로 넣으려고. 뭐? 안 돼. 그 돈 보내면 절대 안 돼.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큰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해. 그게 있잖아. 그 아파트가. 저희 엄마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힘들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을 모두 들은 저는 갑자기 손이 후덜덜 떨렸는데요. 저희 엄마한테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내가 아무래도 네 신혼집이니 이것저것 체크를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가 전에 말했던 주소로 찾아가 봤거든. 그리고 거기 분양 담당자한테 니네 집 동이랑 호수를 말했더니 세상에나 거기 지금 가계약만 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 오늘 계약금 들어오는 날이라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우리한테는 계약금만 2억 넘게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거기서 누굴 봤는지 아니? 글쎄, 니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친구들이랑 거기에 있더라. 뭐? 어머님이 거기 있다고? 나한테는 친구들이랑 라운딩 뛰러 지방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러더라. 너는 지금 자기가 지방에 있는 줄 안다고. 그리고 네가 계약금 전액을 입금할 거라고 여기에 왔어. 근데 그 여자가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고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세상에 기가 막혀서 명의는 자기랑 자기 아들 공동명의하고 자기 사는 집 팔아서 1차 중도금 넣고 대출 받아서 잔금 넣으면 합가해서 살 거라고 하더라. 나머지는 전부 대출이고 너랑 자기 아들한테 갚으라고 할 거란다. 이거 사기야. 너가 혼수해 가면 일부는 되팔아서 자기 주머니 채울 생각까지 하고 있는 여편네더라고. 너 그 돈 보내면 안 된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건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기잖아요. 게다가 어떻게 자기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을 속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곧장 회사 조퇴를 하고 남자친구를 찾아갔어요. 만약 남자친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파혼도 파혼이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죠. 사실 저는 저희 집에서 3억을 받고 너무 기뻐서 가장 먼저 남자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그게 여간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3억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꾸민 일 같았어요. 자기야, 나 지금 자기 회사 로비에 있어. 지금 당장 나와. 뭐? 우리 회사에 왔다고? 왜? 무슨 일 있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자기 어머니한테 내가 3억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니? 아무래도 엄마가 들으면 기뻐할 것 같아서 말했지.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됐고, 자기 조퇴한다고 하고 당장 나와. 우리 갈 데 있어. 왜 그래? 나 지금 자리 비우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급해? 우리 파혼해야 하거든. 뭐? 남자친구는 제 말에 깜짝 놀라더니 신발도 갈아 신지 못한 채 슬리퍼를 신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재빨리 저희 엄마와 그 아줌마가 있는 아파트로 향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이유를 몰랐던 남자친구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저는 저희 엄마와 함께 저희 신혼집이라고 믿었던 그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문제의 아줌마와 그 친구들을 마주했는데요. 저를 보고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랐던 그 아줌마는 말까지 더듬으며 태연하게 연기를 했어요. 니들이 여긴 어떻게 왔니? 근무 시간일 텐데. 그리고 사돈은 또 여긴 어떻게? 제가 말이죠. 여기 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요. 애들이랑 같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저는 도통 모르겠네. 어머니, 근데 저한테는 아까 지방에 내려가셔서 중도금 못 넣는다고 대신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여기에 계세요? 그게 가다가 사정이 생겨서 다시 왔어. 내가 너한테 전화했을 때는 막 출발했을 참이었거든. 이미 출발했는데 차를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 친구가 일이 생겨서 다시 왔지? 너 3억 입금했니? 왜요? 가게 약한 건 날아갈까봐 입금했는지 궁금하세요? 세상에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랑 며느리 될 사람한테. 아니 사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저 여기서 다 들었어요. 꼴랑 가게 약금으로 10만 원 거셨다고요? 그리고 오늘이 정식 계약날이고요. 그런데 그 계약금을 저희 딸이 입금하는데 지금 사시는 집 팔아서 도둑 합가하실 생각이셨죠? 거기에 나머지는 대출이고 명의는 제 딸만 쏙 빼고요. 세상에 이런 결혼이 어딨습니까? 장모님, 그게 무슨 저희 엄마가 왜 합가를 해요? 장모님이 뭘 잘못하시는 거 아니세요? 잘못? 나도 내가 잘못 들은 거면 좋겠네. 자, 이거 봐.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합시다. 저희 엄마는 자신의 핸드폰을 그 사람한테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 속엔 저희가 오기 전 저희 엄마가 찍은 그 아줌마와 친구의 대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고 있으니 참, 저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좌우간 칸도 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지? 그러다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가 알고 결혼 무른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애들 혼인신고할 때까지 니네 집에 있는다고 하잖아. 그 전에 최대한 구워 삶아서 도장 찍게 만들어야지. 이미 혼인신고 다 했는데 쟤들이 그때 돼서 뭘 어쩔 거야? 그래도 대출 받아야 하는데 아들 몰래 괜찮겠어. 우리 아들이 내가 말하는 건 전부 다 그런 줄 알잖아. 아파트 서류해야 한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야. 은행 갈 때는 출장 가서 못 온다고 내가 대리인으로 가려고 이미 법무사랑 말 다 맞춰놨어. 세상에나 자기 진짜 나쁘다. 등칠 사람이 없어서 아들 며느리 등을 치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내가 살짝 신세를 좀 지려는 것뿐이지. 요즘 애들이 부모 모시고 살라고 하면 그런다고 해. 그래도 내 집 팔아서 여기 보태고 갈 데 없어서 왔다고 하는데 그때 지들이 날 어쩌겠어. 진짜 못 말려. 그래서 대출은 얼마나 받는 건데? 한 7억? 예전에는 90%까지 대출이 나왔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것밖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도 저쪽 집에서 3억 해준다고 해서 다행이지. 어차피 내 집은 담보대출 받은 것 때문에 팔아도 1억도 못 건지는데. 그러게 자기 생활비 대출 받고 그 화장품 사업인가? 그것 때문에 또 대출 받고. 그래서 나 은근 자기 그 집 날릴까봐 걱정했잖아. 다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지.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결국 전화위복이 된 거지? 진짜 비상해. 아무튼 축하해. 계약금까지 무사히 들어왔으면 큰 고비는 넘겼잖아. 그러게 내가 3억 못 해준다고 해서 얼마나 똥줄이 탔는지 알아? 하마터면 결혼 엎어져서 집도 날리고 전부 온팡 뒤집어 쓸 뻔했잖아. 저는 얘기만 듣다가 그 영상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사람이 화내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남자친구는 두 눈에 살개까지 띄며 자기 엄마를 쳐다봤는데요. 그곳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아줌마 혼자 있었어요. 같이 있던 친구는 이미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자,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돈? 저기 사부인, 오해예요. 오해라고? 이렇게 제가 다 듣고 찍었는데 오해라는 말씀입니까? 죄송해요, 사부인.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유경아, 미안하다. 근데 내가 널 아끼고 예뻐하는 마음은 진짜야. 이렇게 속일 계획을 세워놓고 아끼고 예뻐했다? 됐어요. 이거 혼인병자 사기로 고소할 겁니다. 10억 넘는 집 사준다고 그렇게 유세랑 갑질을 하더니 뭐요? 살려고 그랬다고요? 참 뻔뻔하네요. 제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다면 제 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놓고 명의는 자기네들 공동명의라. 됐네요. 댁내 같은 썩어빠진 집에는 내 딸 절대 못 줍니다. 알겠어요? 장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자네, 나도 자네 참 좋게 생각했어. 내 딸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감동이라서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근데 안 될 것 같네. 원망하려면 자네 모친을 원망해. 그리고 식장 취소하고 위약금은 전부 자네가 내.
마음 같아서는 당신들 전 목살이 시키고 싶지만 하늘이 도와서 여기서 멈췄다고 생각할 테니 다시는 내 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저희 엄마는 단단히 화가 나서는 거칠게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나섰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다시금 성큼성큼 그 아줌마한테 다가갔는데요. 그러자 무슨 기대를 했는지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를 보고 웃길래 있는 힘껏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던졌어요. 물론 그 아줌마를 제대로 맞추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옆에다 집어 던졌죠. 그러자 자기한테 던질 줄 알고 잔뜩 쫄고 있던 그 아줌마는 몸을 잔뜩 웅크렸는데 그때 제가 말했어요. 인생 사실 만큼 사신 분이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셨어요?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너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라. 이젠 진짜 엮이지 말자. 나한테 또 울고불고 접근하면 그때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위자료 전부 다 뜯어낼 거야. 알겠어? 저는 그렇게 사자후를 내뱉고 저를 기다리는 엄마와 그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경유로도 절대 가지 않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희 엄마가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기타 교습소는 그날 바로 그만뒀어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끊고 싶다고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닌지 저희 결혼에 꽤 관심을 가졌던 오지랖 넓은 사람들로 하여금 남자친구의 집이 결국엔 경매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걸 감당하다 못한 남자친구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그 아줌마는 결국 자기 잘못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한테까지 버림받은 꼴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왜 그렇게 사는 건지. 그리고 저희 아빠는 그 아줌마가 너무 괘씸해 정말 고소를 할 생각이셨는데 저희가 금전적인 피해가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원통해 하셨는데요. 저희 아빠는 제 걱정대로 공무원 대출로 2억이나 대출을 받아 저한테 3억을 주신 거였어요. 물론 다행히 제가 그 돈을 뜯기지 않아 바로 상환할 수 있었지만 중도 수수료가 발생해서 피해를 봤다면 본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한때는 사랑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마음도 들어서 그냥 여기서 모든 걸 묻기로 했네요. 그렇게 지나간 3개월이었고 아직도 그때 충격에서 전부 벗어났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마지막에 대인 게 크긴 컸는지 전처럼 슬프거나 아프진 않네요. 지금은 저도 저지만 그 사람이 안 됐다는 마음이 큰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 너무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당사자 둘만 좋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일 텐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뒤통수 맞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아마도 지금의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때는 부디 진짜 제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